안녕하세요. 모금공방 시즌3 저는 배은옥입니다. 구성기입니다. 이원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이 모금공방 시즌3 9화입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 5일에 청와대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까지 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후에 주식회사 공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청와대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뭐 청와대를 건드리기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언급만 하는 거죠. 언급만. 정의원 문제가 이 운동 자체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기본으로 해주셨고, 다만 기부금을 모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다 이제 투명한 관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기를 주문을 하신 거죠. 그 대통령님의 천만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라고 할 건데 네. 담화 내용에 나는 문제가 있다. 담화 내용 자체에. 그러니까 이제 그 문구가 정확하진 않지만 네. 기부금, 후원금 등을 모집하고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통합 시스템, 통합 관리를 하고 예.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하신 건 좋은데 그 내용이 그 비영리단체 전반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이나 후원금 처리에 대해서 통합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앞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네. 그냥 기부금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정부 지원금을 잘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뭔가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기부금품 모집법의 문제가 아니고 예. 기부금품을 받으면 비영리단체가 최소한 서너 번 보고회를 해야 돼요. 어디다가? 일단은 그 이사회나 총회에다가 네. 우리가 기관 내에. 기부금품 얼마큼 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있고, 법인세법에 따라서도 해야 되고 네. 그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서도 해야 되고 기부금품 모집 관리법에 따라서도 또 거기에 등재했을 때는 해야 되고 이렇게 4개나 된다는 거예요. 기부금품하고만 관련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 정부 지원금은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근데 복잡하네. 이게 내 형식이나 뭐 기간이나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국세청에서 그걸 받으면 네. 국세청 담당자는 그거를 보고 우리 것대로 했겠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네. 뭐 상증법에 따라 한 거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한 게 다르면 달리 요구를 했으니까 이게 다르면 기자나 뭐 누가 보고서는 이게 얘들이 왜 거짓말하냐, 야 양쪽 왜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국가정보 시스템처럼 무슨 관리 시스템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아마. 비영리단체는 할 일이 늘어나는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인다기보다는 비영리단체를 그냥 니네 그만두고 죽어라.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6월 8일 날 기사에 의하면 21대 국회에서 기부금 통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부 주도로 하는 어떤 특정 통합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련 입법하고 조치를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 절차만 더 늘어나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혼란만 더 가중한다. 혼란만.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그러면 네. 혼란만 더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재정 그러니까 수입과 그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보고는 네. 하나로 통일해져야 돼요. 국가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정부 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도 있고 뭐 자문사도 있고 네. 많이 있는데 이제 기부금품 쪽에는 없는데 네. 그 시스템들이 뭐 이렇게 통합해서 좋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네. 디테일을 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의연도 기부금을 왜 뭐 이렇게 잘 나눠서 정리 안 했냐, 그렇죠. 항목에 맞지 않게. 항목이 안 맞았냐 네. 이런 문제들은 네. 또 생긴다는 거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했던 이 통합정책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 정부가 이런 걸 관리 감독할 수 있지만 네. 일반 기부자들이 줬던 이 기부금
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폭이 네. 너무 넓어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책무성 그리고 자치성 이런 것들을 침해할 요소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마 이 담화는 현재 급한 불을 막 담요 같은 걸 확 끄려고 이렇게 하는 형태인 거지. 지금 담요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담요. 지금 현재 그 언론에 의해서 좀 약간 끌려간 듯한 느낌이 사실 들어요. 또 다르게 한번 이제 조금 다르게 보면 청와대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영리 단체에 대한 뭐 위상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들, 특히 시민사회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자성을 해야 되고 네. 문제는 이것을 공권력에 의해서이거나 혹은 그 가장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그 정부의 대표인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접근성 자체에 문제가 좀 오히려? 제기된다 이런 얘기죠. 21대 국회 그 총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네.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일본과 관련해서 정책에 들어 있어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진흥을 하겠다든지 뭐 활동을 보장하겠다든지 촉진하겠다든지 네. 국민 나눔이라든지 뭐 기부를 어떻게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까 그 말이니까.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 위안부 문제나 한일 배낭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정책적으로 잘 되려다 보니 예. 이 기부금 문제가 걸린 거거든. 이게 앞에 것만 잘하자고 하면은 야당이 공격을 받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 네.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기부금 사용 투명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까지 딱 얹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담화를 내기 전에 이용규 박사가 그 사회수석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 전화를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쪽에 전화가 와야지. 정부가 돈을 주면서 잘 관리하고 쓰라고 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이 뭐 얼마 되지도 않거니와 다른 모든 재원 수입을 통합 관리를 하겠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뭐 자원봉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국가가 뭐 어떤 방식이든 예산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가니까 내려가면서 항목과 세목을 정해주고 어떻게 써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신청서를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잘 되든 못 되든 그런 게 있는데 구조가 있는데. 기부금이라고 한 거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내는 거고 또 내용을 보면 뭐 비지정 기부금도 분명히 있을 테고 뭐 지정 기부금도 있을 거고 지정의 방식도 여러 가지일 거고 다양한 그 자발성에 근거한 거를 통합정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이것도 참 난망한 얘기다 라고 생각해요. 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는 시민단체나 복지단체가 그만큼 신뢰성과 투명성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단체에게는 기부하면 안 돼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된 단체들에게 기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기부를 했는데 얘네가 전용을 했거나 지네가 이걸로 아이스크림만 사 먹어. 그럼 그런 단체한테 더 이상 기부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기부금 모금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는 단체들이 뒤늦게 발견되어지면 네. 그 부분은 범적인 것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돼요. 사기죄로. 그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화는 청와대가 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청와대에 하나 걸어놓을까요? 진심 그러고 싶네. 네. 그렇지. 기부금 통합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한계가 있다. 회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게 정의가 네. 그 단체의 활동을 돈의 흐름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논리를 네. 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자발성을 공적인 그 문제 해결이나 이슈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하나의 공익회계 법인 공익법인 회계의 형태로 해서 통일된 걸 만들어 놓고 네. 그거가 현장의 것을 잘 담느냐를 검증한 다음에 이제 무슨 시스템을 만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국민의 자발성을 어떻게 하든지 진흥을 시켜놓고 그거를
매니징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뭔가 뭐 이게 플러스를 준다던가. 뭘 잘 할 수 있도록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냐를 검토한 다음에 네. 전반적인 어떤 보호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는지 그거를 잘 반영했는지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비영리 관련 아까 뭐 세법 15개 뭐 등록과 뭐 다 하면 뭐 10몇 개 이렇게 되는 법령이 흩어져 있고 각자 그 자기 이권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려줘야 이게 가능하지. 비영리 쪽에 회계 전문가가 또 있지 않아요? 많이 네, 있다고 네, 해요. 네. 그 다 종 있고 그리고 뭐 추천하는. 그 우리가 흔히 가장 먼저 추천하실 분이 뭐 최윤 회계사나 좀 같이 좀 모아서 대화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영규 박사나 최윤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사회수석이 좀 같이 좀 논의를 좀 해서 뭐 현장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된다니까요. 아 이게 서울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안한다요? 그래, 아 그런 건가? 문재인 대통령 제안하고 싶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사회수석한테 제안합니다. 네. 회계 기준을 통일되게 해서 보는 거가 필요하긴 하다. 이것이 비영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법률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줘라. 아 그럼. 최대한 국민들의 자발성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법률이 아닌 요것과 관련돼서 비영리 모금이라든지 회계와 관련된 법률을 아예 전면적으로 새롭게 제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이런 메이저 비영리 단체들은 사람을 더 쓸 수가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비영리 단체들은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쓰고도 이런 시스템의 투명성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부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지금 현재 비영리 단체들 중에서도 많은 협의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협의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마치 이익단체이거나 협의체를 위한 협의체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몇몇 메이저 단체들에게만 유리한 형태의 기부금품 그 모금법에 대한 조정을 해달라고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고 자기들의 사업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함은 떳떳함, 신뢰성, 투명성, 책무성, 이러한 것을 비영리 단체가 맨 처음 만들어져야 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 대통령께서 담화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비영리 단체의 모금 금액이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고, 또 모금법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무더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데, 제가 정리를 잘 해서 청와대 청원 넣는 거로. 청원까지는 아니었는데 잘 해서 그냥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금공방 시즌3 마지막 화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우옥이었고요. 구성기였습니다. 이원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